현재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일단 체크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신고가 행진을 보였던 미증시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의 확장성이고요. 그다음 중동 불안감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유가를 좀 보면 돼요. 유가를 보자. 골드를 예전에 많이 같이 봤는데, 골드는 조금 번외로 이제 빠진 게, 기초자산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금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방향을 읽어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30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는데요. 사실 월요일이지만 또 월말이다 보니까 느낌이 사뭇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월 거래를 마감하는 9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변동성이 상당하고 아주 큰 추세 변동성이라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성이 일단 미국 시장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좋지 못하네요. 국내 증시는 녹화할 때마다 좀 좋지 못하다는 소리만 전해드려서 참 송구합니다만, 좋지 못합니다. 1%대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도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뒤에 일본 니케이 지수를 열어놨는데, 지금 일본 니케이가 한 4.4% 정도 급속도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증시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일단 주말간에 있었던 뉴욕 증시들을 한번 순서대로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바라볼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여전히 좀 기염을 토하면서요, 전장 대비해서 137포인트 0.33%가 상승한 42,31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조가 우선 좋고요. 기조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강세를 유지하면서 특히나 지금 특이점은 신고점을 계속 체크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점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과 신고가를 가는 것은 상황이 틀리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단 쪽에 기다리고 있는 매물은 없고 차익 실현을 대기하고 있는 매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종류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중에 한 가지의 매물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이 강한 상태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긴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윗꼬리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윗꼬리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 주식이든 종합주가지수든 코인이든 뭐든 신고점을 가고 있을 때 윗꼬리가 생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 똑같이 신저점을 찍고 있을 때는 아랫꼬리가 생길 때는 항상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 아랫꼬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건 뭐 기술적 분석이 아주 기본인데, 첫 번째 아랫꼬리, 두 번째 아랫꼬리가 터지면서 주가 말아 올렸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를 한 번 찍고 바로 저점을 찍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랫꼬리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점은 아니지만, 아랫꼬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저점을 형성시킬 공산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 이건 심리적인 이야기예요. 심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현재와 같이 고가에서 윗꼬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매물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특히 이 점도 역시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나 돌아가고 있는 사이클은 정말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을 고려했을 때, 이거 말 잘못하면 욕먹으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임을 줬는데 그래도 다우지수보단 가열 상태는 아니고 나스닥은 약보합, S&P 500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매매를 좀 일찍 끝나고 구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매매를 일찍 끝내놓고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살펴봤는데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위로 와서 체크업을 하다가 그대로 다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아직까지 많이 확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체력이 좀 빠지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매물화 과정에 놓여 있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 이제 히든은 일본이에요. 일본.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제 일본 이시바 차기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증시가 급락을 맞고 있습니다. 거의 뭐 5%대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이시바 총리께서 BOJ에서 하고 있는 일단 금리 인상을 좀 지지하고 있는 측면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부양책 비스무리하게 갔던 상태였는데 금리를 오히려 다른 쪽들은 인하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일본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급락장을 한번 만났던 상황이 연출됐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더 추가로 마이너스를 갈 수 없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 점이 지금 증시에 데미지를 좀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은 좀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시기에 증시가 좀 붐업이 됐었다가 금리 인상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증시가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좀 조정을 좀 깊게 받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의 대잡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도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 자극이 되는데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자동차를 자주 바꿔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슈퍼에서 마트에서 일반적인 소비를 하는 것보다 자동차 한 대를 소비하는 게 그 비용이 훨씬 크겠죠.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자동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제로금리에서 이 자동차를 뭐 리스 또는 할부를 한다고 해도 뭐 제로금리니까 가상금리가 붙는다고 해도 뭐 금리대가 뭐 1%, 2%대면 차를 사고 살 수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코로나 시기 때 많이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매입하려고 하면 1에서 2% 주던 금리를 3% 정도를 줘야지 실질 금리 때문에 줘야지 이제 리스나 활부를 하는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이게 4%도 될 거고 5%도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의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춤할 수밖에 없고 주춤하게 되면 실질 소비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경기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다른 이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침체라는 단어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될까봐 좀 걱정하는 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이 지금 증시를 좀 많이 자극해서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정은 우리나라는 좀 억울해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맨날 억울해요. 맨날 억울해. 뭐 올랐다고. 우리나라는 오른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른 거 하나도 없고 뭐 지난주에 그냥 용트름 하듯이 조금 올라와서 뭐 2700 근방을 좀 녹화하긴 했지만 뭐 주가를 버티지를 못하니까요. 올라오는 건 좋거든요. 제가 계속 우리나라장에 대해서 야박할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올라오는데 그 뒤에 음봉들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버팅겨야죠. 버팅겨야지 대화가 되죠. 버팅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버팅기지를 못하니까 바로바로 밀려버리잖아요. 그게 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버티면 관계가 없는데 버티지를 못하고 대밀릴 때 거의 배수로 밀려버려요. 우리나라 장은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고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밀린다고는 솔직히 하지만 보십시오. 얘가 오늘 아침 7시에 저점이 여기였어요. 아침에 급반전을 하다가 급격하게 밀렸거든요. 다시 일본 따라 밀렸는데 그래봐야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들처럼 이건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세란 말이죠. 참 우리나라는 억울한데 여하튼 닉게이도 지금 좀 오른 파동이 있다 보니까 대밀림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지금 치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도 계속 랠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저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모두가 대다수가 밸류에 대한 걱정을 하긴 해요. 이게 지금 빅테크가 없으면 이 기진맥진한 증시를 아주 쉽사리 끌어올려 놨거든요. 이제 사실 빅테크가 빠져버리고 나면 그 빈틈을 누가 메꿀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시점에서의 속도 조절 가능성은 염두하면서 증시에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 조정이 있는 것이 크게 문제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올라야겠다라는 말밖에 못하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내려가는 데 있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있는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말인데 월말은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도 월말이지 않겠습니까? 월말은 조금의 균형이 생기면 특히 이제 9월달 장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균형이 생기면 그 매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차익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익 실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오늘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의아한 측면은 주말간에 일단 헤즈볼라 이름도 어려워요. 나스랄란가? 랄란가 그러세요. 그분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어요. 사망.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사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헤즈볼라 쪽도 인정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측면 때문에 지금 중동 불안감이 좀 커요. 근데 지금 뭐 확전이 안 될 거라고들 많이들 지금 치부하고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의 느낌을 못 잡으면 유가 보면 되거든요. 유가 보면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확전 분위기 아니긴 한데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얘기 제가 매번 드리는데 양치기 소년이 너무너무 심심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늑대가 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늑대가 와서 양치기 소년이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진짜 늑대가 오고 있어요 라고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이제 비웃어버리죠. 그러면서 그 양치기 소년 말을 무시했고 무시하고 나니까 실제로 뭐가 왔냐? 진짜 늑대가 와서 그 동네에 있던 양들을 모조리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중동발 문제는 이슈를 계속 탐색하고 있는 상태고 그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 이걸 조금이라도 미사일이 잘못 떨어지면 분위기가 사뭇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은 계속 가져가야 될 내관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매매가 힘들죠.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이런 것마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점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일단 체크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신고가 행진을 보였던 미증시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의 확장성이고요.
그럼 중동 불안감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유가를 좀 보면 돼요. 유가를 보자. 골드를 예전에 많이 같이 봤는데 골드는 조금 번외로 이제 빠진 게 기초자산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금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방향을 읽어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워낙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 가격은 좀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가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서 슈팅이 나왔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은 좀 같이 비추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기반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은 주가가 올라온 만큼의 피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기대하기에는 시장 환경이 그 정도로 조성된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오늘장 대응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가지고 접근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의 변동성이 계속 박스권을 이루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매매를 하고 나서 매일 그러는 게 오늘 저녁에 익절하고 나면 한 몇 시간 자고 나면 좀 다른 위치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날 아침 눈 떠서 매매 준비하면 맨날 제자리다. 그런 얘기 좀 자주 하는데 그런 식의 박스권이 강하긴 강하거든요. 근데 그 박스권이 강하지만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이 박스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박스권 조만간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훼손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즉 기존의 패턴의 습관을 털어버린 상태에서 시장에 접근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전략 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9월 마지막 거래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